어제 큰아들이 집에 왔는데 정말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엄마 하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정말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알던 그 사랑스럽고 순수했던 자식과 지금의 자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76년을 살면서 3명의 자식을 키워봤는데 정말 많은 변화를 목격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따르고 의지하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정말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제 자식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들은 어릴 때 정말 착했어요. 엄마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줄어들고 방문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끔은 짜증도 내고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지금 45세가 된 아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 오기를 꺼려해요. 명절에만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고 와서도 빨리 가려고만 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엄마한테 하루 종일 달라붙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정말 수다쟁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걸어도 네 하고 대답만 하다가 금방 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셋째 아들은 가장 변화가 컸어요. 어릴 때는 정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였어요. 엄마한테 뽀뽀도 자주 해주고 엄마 사랑해라는 말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부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만나면 어색해해요. 마치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정말 많이 자책했어요. 내가 어디서 실수했을까? 뭘 잘못 가르쳤을까? 왜 아이들이 나를 멀리할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래, 우리 딸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달한 건데 제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발달 단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요. 영아기에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유아기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자율성을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할래, 싫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죠. 학령기가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인데 저는 그걸 모르고 왜 예전 같지 않지? 하면서 아이들을 탓했던 거예요. 특히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순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하고 부모 말에 대꾸하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자책만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였던 거죠.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예요. 제가 자랄 때와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때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함께 살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세상과 소통하는 주요 창구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게다가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저희 세대는 효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배웠죠. 그리고 가족보다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해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되 자신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 하면서 서운해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는 게 당연하죠. 네 번째 이유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예요. 저희 세대는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엄마를 위해서 이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대화를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선호해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설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소통을 원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예전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를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감동받고 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고 부적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역할과 책임의 변화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 줘야 하는 존재였어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에 갈지 모든 걸 부모가 정해줬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갖게 됐어요. 결혼, 직업, 자녀 교육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조언하고 간섭하려고 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된 거죠. 여섯 번째 이유는 관심사와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어릴 때 아이들의 세계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삶의 전부였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아이들의 세계가 확장됐어요. 친구들, 학교, 직장, 배우자, 자녀.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전처럼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지? 왜 다른 사람들이 가족보다 중요해진 거지? 하면서 서운해했죠. 일곱 번째 이유는 표현 방식의 변화예요. 어릴 때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정말 솔직하고 직접적이었어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정 표현이 절제되고 간접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사랑이나 애정 같은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직접적인 표현을 원했어요.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스킨십을 원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표현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여덟 번째 이유는 시간관념의 변화예요. 저희 세대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여유로웠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정말 바빠요. 직장 일, 자녀 교육, 사회활동.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지? 하면서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해요. 아홉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예요.
저와 아이들 사이에는 20에서 30년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기술, 문화, 사회제도, 모든 게 달라졌죠. 저는 아날로그 세대이고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소통하는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10번째 이유는 기대의 차이예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 계속 있어주기를 바랐어요.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길 원했죠.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아이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왜 변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변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처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조언하고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의사소통 방식도 바꿨어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예전보다 편하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더 자주 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큰아들은 이제 저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이 교육에 대한 걱정. 예전 같으면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럴 때 정말 기뻐요. 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전화해도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며느리로서의 고민, 엄마로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셋째 아들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말도 해줘요. 그럴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자식들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변해야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첫째, 자식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세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요. 각 단계마다 특징이 다르고 그에 맞는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해요. 둘째, 시대 변화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자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사회 환경, 가치관, 의사소통 방식,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해요. 세 번째, 자식들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세요. 아무리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라도 성인이 되면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들의 결정권과 경계를 존중해야 해요. 네 번째,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세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기대를 조정하세요. 자식들이 어릴 때 그대로 있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여섯 번째, 거리감을 조절하세요.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해요. 일곱 번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예전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덟 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변화해 나가세요. 아홉 번째, 자신도 변화하세요. 자식들만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부모인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해요. 열 번째, 사랑의 방식을 바꾸세요.
예전처럼 보호하고 간섭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랑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저는 자식들과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깨달음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자라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손자에게는 그 나이에 맞는 대화를 하고 중학생인 손녀에게는 사춘기 특성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다른 가족 관계도 개선됐어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들도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서로 많이 변했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즐기는 편이에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예전처럼 아이들이 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중요한 건 그런 감정 때문에 아이들을 원망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 저는 자식들의 변화를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비록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만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후반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 자식들의 변화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성장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둘째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엄마, 저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즉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일단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는 내 편이야. 이런 위로의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딸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딸이 저를 진짜 필요로 하는구나. 저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자식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필요로 하는 부모의 모습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부모를 원했다면 이제는 함께 고민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를 원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제가 자꾸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취업은 잘 되고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해서 아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안부 위주로 대화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요. 회사에서 진급했다는 소식도 먼저 알려주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큰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손자 교육 문제로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없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다.
이런 말을 하면 아들이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교육 방침을 존중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조언을 해줘요. 예를 들어 아들이 아이가 편식을 심하게 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면 예전에 너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 하면서 경험을 공유해줘요.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족 모임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정말 화목해요.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특히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간섭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한테 안기러 와요.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음이었어요. 자식들을 통제하려는 욕심, 예전과 같기를 바라는 기대,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청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자식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그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게 됐어요. 공감도 중요해요. 자식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비록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인정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자식들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 판단을 믿어.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자립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를 통해 저는 더 행복해졌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졌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비록 제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큰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고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둘째 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강한 여성이 되었어요. 셋째 아들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잘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자식들이 독립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어요. 자식들의 인생에서 조연 역할을 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자식들의 변화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거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을 축하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비록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인연이니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해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엄마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엄마는 항상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76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의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랑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정해진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에 맞춰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져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저처럼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 모두 처음 부모가 되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자식이 되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